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 잘 읽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이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소설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지 1페이지를 보시면 글의 짜임과 등장인물, 필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소설의 배경은 어디였나요? 네, 신대리라는 어느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이 마을은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황씨성, 황망근을 포함해서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집성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네, 황망근이라는 사람입니다. 황망근. 황망근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마을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쵸? 지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떤 면모를 갖췄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황망근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었나요? 어머니 한 분과 아들이 있었죠. 네. 어머니와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황망근이 어느 날 뭐 했다고 나와요? 네, 실종이 되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망근이 실종하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볼 건데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이 황망근의 실종 이후 이 황망군의 부재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 황망근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 이러한 태도는 뭐 말이나 행동으로 알 수 있겠죠. 과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당대의 사회상, 이 소설 속에 드러난 사회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당시 농촌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짜임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발단 부분은 황망근의 실종이 마을에 알려지고 이를 둘러싸고 마을 이장과 민씨의 갈등이 발단 부분에 나오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황망근이 이타적이고 성실한 모습 삶들이 나옵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황망근에게 농가 부채 탕감 권리대회에 참가할 것을 이장이 강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절정에서는 황망근이 실종되기 전날 밤에 민씨에게 자신의 농사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부분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황망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민씨의 평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성실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이자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농민 권리대회에 경운기를 끌고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은 인물. 이 사람 누구죠? 네, 이 사람이 바로 황만근이었죠. 자, 두 번째. 황만근의 실종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인물. 누구로 나와요? 네, 이장. 그 다음,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으로서 황만근의 진실성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 누굴까요? 민씨. 황만근을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대우해왔지만 황만근의 부재로 그가 마을 사람들의 힘든 일을 대신해왔음을 실감하고 아쉽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 누구죠? 네, 마을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우리 등장인물과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봤는데요. 이제 소설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리를 하실 때 그 소설 프린트랑 그 다음에 지금 정리 프린트를 같이 옆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의 시작 1페이지 맨 첫 번째 부분을 보면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이렇게 이 문장으로 좀 강렬하게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에 나간 황만근은 늘 들길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황만근의 실종으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소설이 시작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소집,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없어졌다. 자, 이러한 이제 문구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후의 내용 전개에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소설을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소설 프린트를 보시면 첫 번째,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제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실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이장이 이 황만근 실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요? 만근인지 반근인지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뭐래요? 소여물도 못하고 이게 뭐냐? 지금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지금 생각하는 이장의 이 사고방식이 드러나죠. 마치 모만도 못한 것처럼 보여요. 소반도 못한 것처럼 보이죠.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안 노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이장의 태도. 그쵸? 별로 이제 황만근을 정말 인간적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나죠. 그리고 예전에 군대 간다 했을 때도 토끼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안 들어왔다 하면서 용양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궁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그쵸?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실종에 대해서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래요? 민씨. 자, 민씨가 뭔가 이상한 거야. 분명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 대책을 회의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참견을 했어요.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 누굽니까? 누가 본 사람 없나요? 라고 했어요. 자, 걸기대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아래 뜻이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함께 일어나 행동하는 모임. 이걸 한다고 황만근이 갔는데 혹시 같이 간 사람 없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하면서 이장이 계속 어떤 태도를 보여요? 빈정거렸어요. 민씨에 대해서. 민씨는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이장이 무슨 말을 했던 걸 기억해냈어. 뭐라고 하셨지 않냐?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장이 어때요?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민씨가 자꾸 추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장이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뭔가 이제 좀 노려보고 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죠. 자, 그래서 농민 걸기 대회 나가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아니, 근데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왜 부탁을 하냐? 그러니까 이장이 뭐라고 해요?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걸기대회가 있다. 이 우장을 밝히지 않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왜 황만근 씨만 못 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장이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는 바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 씨가 왜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어떤 또 단서가 하나 있어요. 황만근이 뭘 끌고 갔대요? 경운기를 끌고 갔고요. 이 경운기의 상태가 어때요? 고장나 있었대요. 그쵸? 황만근이 끌고 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장의 말을 보면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냐. 투쟁 방침이 그렇다. 투쟁 방침에 경운기를 끌고 가는 거다. 그쵸? 자, 근데 자, 이장님은 어때요?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갔다. 자, 지금 솔선수범해야 될 이장이 뭘 타고 갔어요? 트럭을 타고 갔어요. 그쵸? 자, 지금 이제 이 황만근과 이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쵸? 지금 그 방침을 지킨 황만근과 방침을 지키지 않은 이장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그쵸? 그랬더니 이장이 뭐래요? 내가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어쩌고저쩌고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가냐.
내가 진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늦어도 한참 늦었고 비가 와서 사람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뭐 회피하고, 그쵸. 그 황망근의 죽음에 대해서 회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장의 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뒷부분 2페이지 넘어가면 계속 이제 민씨하고 대립하는, 갈등하는 이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쵸? 다른 동네에서는 뭐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걸기대회의 방침은 뭘 타고 가는 거예요? 경운기를 타고 가서 우리의 의견을 내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약간 또 그 황망근을 좀 비하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민씨는 계속 누구의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황망근의 편이 되어주고 있죠. 아니,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은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자, 반대로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온 황망근 같은 사람은 오지도 않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둘이 갈등을 하고 있고 있어요. 민씨가 막 말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학습지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학습지 1페이지를 다시 보면, 자, 우리가 방금 본 부분에서 민씨와 이장의 갈등이 드러났어요. 그쵸? 누구의 일을 두고. 그쵸? 지금 황망근의 실종에 대해서 민씨는 누구를 계속 추궁하고 있어요. 이장님. 이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냐. 자, 그러니까 이장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핑계를 대고, 왜 나에겐 책임이 없다. 좀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걸기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바로 이장인데요. 이장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민씨. 자, 민씨는 황망근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진심으로 이 실종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좀 집요하게 이장에게 물어보는 사람이고요. 자, 반면에 이장은 빈정거리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뒷페이지 그 소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망근의 실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막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황망근의 어머니와 또 누가 나오죠? 황망근의 아들이 나옵니다. 황망근의 아들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어머니. 자, 어머니는 자, 지금 누구 때문에 황망근이 사라졌다. 나 때문에. 자,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망근이가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되게 입맛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입맛을 맞추기 위해 황망근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황망근의 아들 영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침에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 만났는데 뭐 하라고 했다? 뭐 하라고 했다? 목욕하고 오라 그랬다. 그래서 온천에 갔다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망근의 실종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러한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황규수라는 사람이 내가 평생 황망근 방근이가 목욕탕 가는 것도 못 봤다. 이러면서 약간 비웃는, 그죠? 비웃는 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제 이제 그 황망근의 실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 황망근의 실종을 둘러싼 사람들의 갈등과 대화를 통해 황망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황망근이 사라진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사람이 45살이래요. 자, 굉장히 이 농촌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령화, 젊은 사람이 많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황망근은 분뇨를 퍼내면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대요. 자, 망근이가 있었으면은 이 분노를 할 텐데 내가 망근이가 없어서 대신하게 된다. 자, 근데 황망근이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 거래요?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이제 분뇨를 퍼내는 일이 굉장히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황만근은 평소에 이런 이제 군말 없이 이런 마을의 힘든 일,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군말 없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돼요. 자, 만약에 망근이었다면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건데 여씨노인 같은 경우는 황만근이 이제 노인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그 황만근이 어떻게 했어요?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알게 모르게 황만근이 약자들을 위해 배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황만근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뭔가 배려 깊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황만근의 성격,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고 있어요. 그쵸? 아이들은 어떻대요? 항상 공평무사했대요. 마치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항상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이제 황만근이 얘기하고 이 분쟁은 종식되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에요? 황만근은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떤 사례들? 분뇨를 퍼내는 일, 그쵸? 마을의 분뇨를 퍼내는 일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그쵸? 입맛이 까다로운 가족을 잘 챙기고, 그쵸? 하지만 사람들은 반근이라고 하면서 놀리죠. 평균 이하의 인물. 자, 하지만 전통사회의 인물 유형. 전통사회라는 건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고,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 황만근입니다. 자, 반면에, 자,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러니까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물론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 나에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행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 사회에서 모습이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좀 파괴되어 간다. 그쵸? 황만근을 제외한 나머지 그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공동체 의식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 2페이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황만근의 실종 원인에 대한 새로운 추측. 자, 우리 이거 방금 봤었어요. 자, 마을 이장하고 민 씨가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갈등을 하면서, 자, 누가 이제 말을 거들어요? 황만근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침에 나 고등어 없으면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들이 내 고등어를 사다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들 영호. 황만근의 아들은 잘 씻고 오지 않은 아버지에게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아빠가 목욕탕이나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 자,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황만근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쵸? 황만근을 막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뭐 이렇다 챙겨준다기보다는 뭔가 황만근이 가족들을 다 챙기고, 그죠?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막 잘 대우받고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인물의 태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부분이죠. 망근인지 방근인지 바보.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바보 자식 때문에 소 여물도 못 준다. 자,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온 것보다는 소가 밥 굶는 걸 더 걱정하는 게 바로 이 기장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자기가 알 바 아니다. 저 굉장히 황만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죠? 자, 황영석이란 사람. 아까 이제 45살의 황영석, 되게 젊은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농촌의 노령화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평소에 이제 황만근이 군말 없이 했던 분뇨를 퍼내면서 부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고맙고 황만근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이 황만근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불평불만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황망근처럼 공평하게 나눠주지도 않고 누구 먼저? 자기 밭에 먼저 가져다가 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은 자, 지금 황망근의 실종에 대해 어때요? 굉장히 무관심해요. 써볼까요? 황망근의 실종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졌으면 좀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관심하고 누구? 자신들의 이익만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소설 2페이지, 3페이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략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황망근에 대한 노래가 있었어요. 황망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그래서 뭐 황망근의 뭐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해서 뭐 잘 넘어졌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뭐 남편이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서 8달 만에 황망근을 낳았고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집안일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황망근이 다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고 황망근을 황망근이 구해줬던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가 경운기를 사주고 간지 사라져버린다. 이게 뭐 황망근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를 담은 노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뭐 이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웠다. 황망근의 삶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자기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게다가 입맛도 까다로워. 그쵸? 그래서 뭐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차려주고 본인은 상의 없이 밥을 먹었다.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고 황망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했대요? 근데 또 요리는 또 잘했대요. 조미료는 몰랐지만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요리를 좀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건 몰라도 염습과 사녁같이 꺼리는 일 염습 시신을 이제 씻기고 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묻고 뭐 시신을 그런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을 말하는데 남들이 굉장히 꺼려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좀 도맡아 했다. 똥구덩이 파고 우리 짓고 벽돌 짓고 결국 이런 것들을 봐서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다. 굉장히 이타적이면서 희생적인 그런 인물, 뭐 도랑 청소, 무슨 청소,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 어떤 도구들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었다. 윤기가 흘렀다.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고 좀 성실하고 이런 인물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그의 경운기는 토기에 나온 모델로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굉장히 이 또 아끼고 잘 쓰는 그의 성격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은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었고 너무 고친 데가 많으니까 이 황망근이 아니면 시동도 걸 수 없는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운기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고장이 났었고 굉장히 낡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운기 때문에 황망근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황망근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황망근이 뭘 되게 좋아했어요?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쵸? 술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타나카 만류를 무릅쓰고, 고꾸라지도록 마셨고, 취해서 바닥에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술을 좋아하는 좀 그런 황망근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제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 씨가 이제 잠깐 취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 깨니까 어떤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가 나냐면 황망근과 아들의 대화예요. 자, 아버지 임마 퍼뜩 인다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에만 더 앉아있자. 내가 네 엄마를 꿈에서 봤다. 너는 어찌 맨날 술 먹고 내 속을 속이냐. 내가 너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밥맛도 없다. 아들님 내 잘못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들과 황만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황만근의 대화. 자, 근데 좀 일반적이에요. 뭔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죠? 뭔가 아들이라면 좀 아버지를 걱정하고 위하고 좀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좀 친구같이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좀 너무 좀 허물이 없어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습지로 다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아까 얘기 봤죠? 자, 황만근의 경운기. 그래서 황만근의 경운기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고 굉장히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제 만지기도 어려운 그런 고물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사준 거였어요? 잠시 이제 그 황만근 아들의 엄마, 잠시 살았던 여자가 사준 거고 고물이었다. 나중에 이제 이 경운기를 몰고 농민 걸기 대회에 갔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방금 보았던 황만근 부자가 나누는 대화. 임마, 아버지한테 임마라고 해.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맨날 술 처먹고 내 속을 썩이냐.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들님, 한 번만 봐줘라. 그죠? 그래서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아빠한테 좀 막대하고 있죠. 여과 없이. 상하관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물도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황만근. 자, 우리 황만근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면 밥상을 둘이나 차린대요. 누구 밥상, 누구 밥상. 어머니, 아들, 밥을 다 입맛이 까다롭다 그랬죠. 근데 자신은 상도 없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폭음,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들고, 뭐 씻거나 옷을 차려입는 법이 없었고, 뭐 들리를 하는 날은 생라면과 막걸리뿐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한번 프린트해서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페이지 마지막 부분, 2장의 발언부터 3페이지까지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